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 저격수다의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요즘 뉴스 틀면은 필리버스터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번 주 그리고- 화두였죠. 네, 이 필리버스터가 그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개인 신기록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 의원들을 다 합쳐봤을 때 130시간으로 최대. 단일 네. 목적에 맞춘 네. 필리버스터로는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리버스터가 뭔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보석 씨가 종대 씨가 필리버스터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필리버스터는 유래는 그 유럽에 있는 해적 집단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해적 집단이요? 네, 해적 집단에서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깡패짓 일 삼고 다니던 친구들이 필리버스터 이름인데 그게 그 정치 용어로 바뀌면서 정치로 바뀐 건데요. 그 뜻은 그 정치 용어로서의 뜻은 그 국회에서 의회 표결을 할 때 합법적인 의사 방해라고 한마디로 연설을 논스톱 연설을 통해서 투표 가결 자체를 목적에 저지시키는? 맞게 저지시키고 연기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일컫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필리버스터가 폐지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폐지되지 않았었나요? 예, 73년도에 폐지가 됐었는데 그 2012년도에 네. 국회 선진화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같이 끼워서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폐지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연설의 달인으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그 소수파로서 여당의 이런 의회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이고 7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렇게 막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런 뭐 권위주의적인 법들을 저지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폐해가 크니까 좀 국회 법으로 막았던 거예요. 이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었겠구나. 네. 73년도가. 근데 미국에도 현재는 60석 이상인가 정원수가 채워진 때는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의석수에서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나라마다 다 다른 건가 봐요. 예, 지금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나온 거였는데 너무 의회 민주주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악용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폐지가 됐는데 그렇죠. 뭐 필리버스터 것만 얘기하자면 이 코너가 있지는 않죠.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이게 완전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좀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 악용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네.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통과하면서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부활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근데 이번에 그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 필리버스터 관심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서 근데 속기사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다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100한 20명 중에 예. 국회 속기사로 있다는데 예. 그중에 80명이 이렇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대요. 근데 저는 아까 그냥 심심해서 국회 방송 보고 있었거든요. 예. 기숙사에서. 근데 연설문으로 보좌관이 요만한 상자에 A4용지 가득 담아오니까 속기사들이 다 이렇게 사람 미리 주지.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분들도 3교대시구나. 3교대는 모르겠는데 교대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 국회 의장 부의장도 지금 3교대로 해서 네. 24시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의학 회장이 본인 피곤하다고 그거를 이제 상임위원장한테 지금 의장석을 인계를 했더라고. 보니까 이거 좀 외람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게 헌정사상 최초 국회 의장석에 그 상임위원장이 앉은 또 역사적인 도달이라고. 사실 멋있어요.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열 몇 시간 말하면은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요. 한 10시간째 말하면은 무서울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속기 기록 보면은 아주 막 밤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별거 다 하던데요. 앉아서 울고. 네, 그러면 두 분은 예. 그 많은 분들이 했잖아요. 사실 논란도 됐고 네. 김강진 의원을 시작으로 뭐 은수미 의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박형석 의원도 있고 그 정청래 임을 의원도 위한 있고, 행진곡 부른 강기정 의원. 강기정 예. 의원 또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까지 그렇게 여러 분들이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수미 의원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 가장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깨기 전에 제일 먼저 주목을 받았던 필리버스터를 한 예. 의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은수미 의원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게 길게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필리버스터 자체 일어난다는 건 예전부터 고지를 해서 며칠 전부터 알긴 했는데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매체들에서 주목을 가장 많이 했고 이제 좀 이렇게 화두 밖으로 나온 게 시작한 것 같아서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은수미원도 은수미원인데 그 다음에 9시간 30분 가량 그 발언을 했던 모 의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네. 인상 깊은 이유가 이 사람이 나중에 트위터에 이렇게 마치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남긴 얘기가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의사 발언을 중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기록을 위해서 네.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 의미도 좋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의미가 본인들이 기록 경쟁으로 마라톤. 회색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마라톤 같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선거 운동이에요 하나의. 총선이 맞습니다. 앞이니까 이런 걸 네. 또 하겠죠. 지금 총선이 44일 남았습니다. 네, 저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예.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를 수 있다는 그 정신이 또 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프더라고요.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네. 네. 저는 근데 한 가지 정말 좀 뭐라고 해야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저도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예. 그래요. 직업인데요. 음. 근데 문제가 그 사람들이 수호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수호다? 수호자, 민주주의의 수호자, 뭐 어. 박근혜의 정책에 의해서 그거를 저항하는 수호자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거를 반대하는 인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 테러 방지법이죠. 그거 지금 하는 필리버스터 그렇죠. 목적은. 네. 근데 그거를 반대하기 위한 수호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종택 씨 혹시 선거는 민주주의의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거요? 예.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 부분 정도로 생각. 네, 기초고. 꽃. 예, 저분 꽃이라고 하시네요. 그것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선거도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선관위 물론, 표현해요. 예,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 자체도 네. 물론 민주주의지만 그 민주주의의 꽃을 또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대의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이런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 정치가 제일 중요해요. 네.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막 먼저 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선거를 앞두고 예. 단순히 여당의 법이기 때문에 막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 자체가 선거 운동,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운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일단 주목을 많이 끌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선거법이 어제 획정안이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9일이거든요. 네, 29일이죠. 29일인데 28일 기점으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확정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가결이 가결해야 돼야 돼야죠. 그래야 선거법이 그대로 이제 그 선거구가 유효해서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건데 지금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계속 막히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44일 남은 선거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예. 웃기도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호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게요.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정치인 불신이 있는 것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인들 사실 싸우는 직업이잖아요. 누군가를 대표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갈등을 일어나고 이건 되게 당연하고 좋은 건데 근데 막 그냥 자신이 지지한다고 그 사람을 수호자라고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주의적인 게 아닌가 그런 인식이 근데 어느 전 연령대에서 각각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정말 네. 마치 말을 맞춘 듯이 그 좌파 시민 단체, 청년 단체에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진행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특정 색을 띤 청년 단체들이 그 국회 본회의장 그러니까 정문 앞에서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계속 주저리 연설하는 거예요. 뭐 아마 의원들만큼 길게 하진 않겠지만 네.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그 자체 필리버스터가 아닌 이유는 그냥 투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그렇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냥 쇼 이벤트로 정도로. 만들고 있는 것이 보면은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보면 이게 멍청한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사실상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실상 테러 방지법을 저지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러 방지법에 대한 국민적인 이제 관심도는 뚝 떨어지고 그냥 필리버스터 그냥 몇 시간 했다 뭐 지금 그것만 하고 관심 있다. 있다. 여기에만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의도가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봤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음. 사실 이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했다면은 차라리 노동 개혁을 이슈로 잡았으면은 예. 그 노동 입법 법안 차라리 명분이라도 있겠지라고 했을 예. 텐데 아 정말 그러네요. 국민들이 대부분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맞아요. 어쨌든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반대하겠다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반대 연설을 하고 있는 거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은수미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은 노동계에서 예. 저명 깊은 인사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아세요? 정청래 의원이 미국에 입국 금지 상태인 거. 왜요? 왜요? 그분이 학생 운동 하실 때 아마 전대협일 거예요. 예. 그때 반미 운동했나요? 네 반미 운동을 아주 극렬하게 했어요. 아 심지어 그분이 건대 출신인데 건대 대표로 아예 미국 대사관을 들이박은 거예요. 광화문 앞에 아주 있는- 강원 앞에 네, 있는 아니, 그때도 광화문에 있질 않았겠죠. 예. 트럭으로 들이박았어요. 불을 행동력, 지르고 행동력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와. 테러 행위네 어떻게 보면. 네, 테러 행위죠. 테러 행위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은수미 의원은 예. 아그 노동자 네. 연맹 사건 네, 하신 거죠?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남한 연맹.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출신으로서 무장봉기를 획책했던 분으로서 망해도 살다 오신 분이에요. 아니 이게 이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 때 99년 3월 1일에 사면과 면책을 받긴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근데 주목을 해야 될 점이 그 학생 이 노동자 공장 요새화 예. 자신들 정책에 따라 예. 그 뭐지 방위산업체 몇몇 회사들을 털어서 무장봉기를 계획했던 게 가짜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게 아니라 진짜 혐의가 입증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아로 사건인 거예요. 그때 아로 사건. 아로보다 더하죠. 아로는 그냥 우리가 뭐 어디를 점령하고 어디로 말만 한 건데 걔네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90년입니다. 1990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아주 무슨 고결해 보이는 민주주의에 뭔가를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이게 옳으냐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지 민주주의의 꽃은 필리버스터다 이런 문구는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걸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해야 될 사안들을 국회의원들이 일일하게 이 회의장을 열어야 되는 건데 이게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분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함으로써 테러 방지법 그리고 선거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네, 이거를 좀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회주의의 수호자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모양. 그러네요. 그 항상 이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속내는 되게 사회주의적이고 반 공산주의적이고 솔직히 공산주의도 아니죠. 이거는 완전 빨간 네. 빨간데 이거를 되게 뭔가 민주주의스러운 것 빨간 정의스러운 거로 걸로. 빨간 거를 반대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색깔이 없는 겁니다. 저 네. 포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래서 자세하게 저희까지도 이렇게 그 필리버스터에 빠져서 그 테러 방지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 예. 저는 무서운 게 하셨구나. 네. 저는 근데 무서운 게 이거 네. 계속 이야기 계속 저는 무서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막 멕시코나 특히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그 범죄인이 거물 범죄인이면은 정치적인 서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범죄인으로서가 아니,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멕시코 같은 네, 그런- 그 체게바라가 얘기했었나? 네.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혁명가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누구를 또 보는 것 같은. 네, 근데 정말 중남미 같은 데 가면은 어떤 국가들 가면은 그 범죄자들이 어떤 뭐 정치범이든 뭐 정치범인 경우는 제외하고 근데 네. 무장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였거나 테러를 기도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 팔거나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범죄액이 크면은 정치인으로 나중에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물이죠 그 동네에서. 뭐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런 사회가 그런 사회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후진 사회죠. 근데 후진적인 사회죠. 네, 근데 그 근거는 그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그냥 단지 유명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 자체가 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 것에서 열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아직 민주주의가 덜 성숙해졌다는 네, 말씀이신 이석기로 거죠? 퇴소하면은 나중에 정치에 다시 나오면은 표도 저- 얻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연장선상인데 막 뭐 좌파의 언론 매체 많잖아요. 뭐 허핑턴, 예. 뭐 오마이, 미디어 오늘 이런 데서 딱 이런 문구를 뽑았더라고요. 필리버스터,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다 라고 했는데 네. 정말로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 중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 보고 배를 자꾸 떼굴떼굴 굴렀는데 배를 잡아봅시다. 근데 한 10시간째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정청래 의원의 토론을 끊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연설을 하시라며 이렇게 발언을 좀 중지시킨 거예요. 네. 너무 고생하니까 네. 오줌이라도 싸고 오라고.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소변 보고 연설을 하느냐 소변을 안 보고 연설을 하느냐 그것은 진실과 상관없는 껍데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진실과 소변을 보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예. 재밌어요. 참. 재밌는 또 쇼예요. 정청래 의원 또 재밌는 게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정청래 의원이 이날 다양한 사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작게 말씀하시지 말고 크게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아실 수 있게 이름을 호명해드리겠다. 이거 대단한- 진짜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서 발언을 이어갔다. 정문환 의원이 주제에 맞게 발언하라고 지적하자 정문환 의원은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 폭로했던 사람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 사람 저 무시하면 안 돼요. 대단한 파이터예요. 민주주의 아버지들이라 얘기한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뭐라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걸 올려놓지 않았네요. 아 그렇구나. 이게 너무 네. 대화에 아 너무 대화에 집중하느라고 네. 아 그러면은 과연 CG 같은 거 못 하나요? 이렇게나 막 야당이 세계 신기록까지 세워가면서 저지하고 싶어하는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네, 우리가 물론 전에 다루긴 했지만 보석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들을 막 다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 테러에 위협이 되는 사람 집단에 대해서 감청하고 관련 정보를 조금 상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그런 법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걸 얘기 안 하셨는데 네. 그 법을 보통 하면은 헌법이나 이런 법들 보면은 법에 목적을 명시한 게 있고 정의를 명시하는 조항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기에 그 조항으로 있는 것들 정의를 해주는 조항이 있는 것 중 하나가 테러 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뜻한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 테러 단체란 단어는 모두 유엔이 정한 테러 단체를 뜻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조 거기에 부각있던 3조가 그 테러 조직원이란 그 테러 단체에서 그래서 소속된 점점점에서 내란 뭐 선동한 하거나 의심될 만한 여지가 있는 자를 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명기되어 있다는 게 네, 정확하게 지금.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거 갖고 기소가 됐을 때 자신이 억울하면 그거를 통해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그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헌법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그 명시되어 있는 것과 네, 없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네, 있으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그 하부 법들이 생길 수 있고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되는 법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야당이 반대하는 포인트가 국정원 권한 늘려주기법이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국정원 쓰는 돈은 뭐 우리가 알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국민사찰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국가안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테러방지법을 읽어보신 분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옆에 경찰차가 다니면 왠지 좀 무서웠어. 뭐 그렇죠. 그냥 일탈을 즐기셨나요? 일탈을 즐긴 것도 아닌데 왠지 좀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 그냥. 그러니까 왠지 날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가 20살이 넘어가고 이제 21살이 넘어가고 내 행동에 자유가 생기고 권한이 생겼을 때는
옆에 있으면 더 안전해 보이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울타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울타리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전하거든. 사회보장 시스템이라고 네. 하죠. 저 지금 되게 또 분노 게이지가 끌어올려지고 있는 게 네, 화난 건 푸셔야죠. 아니 김광진 의원이 이런 말 했어요. 필리버스터 하면서 간첩이 주민등록을 우리나라에 주민등록하고 활동할 것 같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김광진 의원이 더 간첩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걸 모르면서 반대하는 거는 무지한 거고 아는데 반대하면 이 사람은 여적죄로 끌려가야죠. 그렇죠. 아, 나 진짜 하나원에서 출소하면은 탈북자한테 주민등록증 주지 않나요? 주죠. 네. 그렇게 합법적인 루트로 들어와도 주민등록 네.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리고 도용도 있을 거고. 예. 그 간첩들이 난파되면은 주민등록을 위조하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실종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간다던가 그런 아니면은 남한에서 그냥 따르는 난파는 아닌데 그냥 북한을 따르는 분들이 마련해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네.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이 이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의 위법이에요.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에요. 그래서 위법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안 돼요. 이석기도 검찰 구형대로 20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국정원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이라고 해서 안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너무 북한으로 치중돼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소위 말하는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의 위협에서 있지는 않았죠. 근데 맞아요. 한 가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그 2010년 전에도 알카에다 조직원이 그 조사를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 북한을 제외한 그 외부 테러에서 안전한 나라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그쵸. 일단 근데 그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프라임 목표는 아니지만 예. 미국이나 이런 프랑스처럼 IS를 직접 폭격하고 있다거나 예. 이런 프라임 목표는 아니지만 예. 근데 서방 국가다 이거죠. 걔네 중동 애들은 우리나라 서방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건 인식 투표 결과에서 나온 결과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 자료에 의해서도 그 네. 11월에 찰리 또 네. 테러가 있은지 있고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어요. 이미 국정원의 발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아, 네. 그 IS가 테러가 있고 나서 IS가 바로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도 테러의 대상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 한 달 전에 국정원장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침입하려고 했던 IS 대원을 색출한 적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국정원 씨 음지에서 네. 무시무시한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고 명백하게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의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남한 혁명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 이런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국법법 위반 사례가 있는 의원들이 저렇게 무지한 토론을 하는 것을 두고 뭐 국민들이 막 저거를 막 멋있다 네.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아셔야 할 게 우리 안보 위협이란 소위 말하는 안보 위협이 북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통계 제가 정확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는 통계 집을 안 가져와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한 통계를 비춰서 통계 중 하나가 3일에 한 번 그 해외에 간첩들이 잡힙니다. 근데 이 간첩들은 북한의 간첩만이 아니에요. 우방국인 미국도 있고 그 이스라엘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런 것들이 꼭 모두 언론 타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간첩들도 3일에 한 번꼴로 잡히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우리 제 집 드나들듯이 여행 오는 듯 하면서 여기 그렇죠. 드나들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폭탄 만들기 쉽습니다. 비료 같은 거 만들기 쉽죠. 네, 미국 대사도 테러를 당하는 이런 나라에서 네.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게 그리고 G20이라고 하면은 선진국 20개 국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6개 국가만 테러 방지법이 없어요. 원래 있지 않느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통합방위법이라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있는 매뉴얼을 다룬 법이 있긴 한데 그 테러 방지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국정원이 자국민이 아닌 해외 국민에 대한
그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또 만들어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 애국자법도 미국에서는 되게 시끄러웠는데요. 예. 여러 번 수정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애국자법은 지금은 폐지되지가 않았어요. 그 오바마 정권 들어서 한 번 더 바뀌긴 했는데 요점은 이거죠. 그 자국민에 대한 건수는 아니지만 외국인에 대해선 예. 그 외국인 테러 용의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는 그 무제한 감청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NSA는 이번에 프리즌에 의해서 프리즌 폭로 사건에 의해서 다 도청하고 있다 이게 결정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림자에서 정말 싸움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방패가 없고 창이 없다는 거는 되게 우리에게 스스로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면 참 저번 예전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여야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이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한 대 딱 뭉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참 국가의 가장 큰 힘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린 아니죠. 네, 근데 우린 아니니까. 그때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때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그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께서는 테러 방지법은 필요하지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데 필리버스터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명언을 또 남기셨어요. 안 보시는데 요즘 뉴스에 네. 나오진 않으시던데요?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 며칠 전 신촌을 가셨는데 대학생 몇 명이 안철수 의원을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 참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이 뭐 지연된 것도 그렇고 국회가 마비된 것도 그렇고 네. 그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로 지금 민주당이 정의당이 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 그거 다 문제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얘기하는 건 항상 테러 방지법, 대한민국의 안위랑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좀 힘을 합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우리 청년들의 바람이 섞여 있었어. 그리고 또 대학생으로서 말씀해주세요. 불안해하고 있는 많은 또래 친구들한테 이거 사찰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카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막 갈아타고 막 그러던데 그거 말해주세요. 왜 테러 방지법 통과돼도 네. 네, 국민 사찰할 일은 없죠. 일단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제 생각에는 지금은 80년대나 90년대가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이 포니 자동차를 타고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군사 정권의 전두환이나 노태우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찰서에 간다고 고문당하거나 선고문을 당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2015년이죠. 16년입니다. 아, 16년이군요. 작년 방송 듣잖아요, 그러면. 아, 1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6년이고요. 이게 16년인 만큼 민주주의는 많은 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스스로 법도 굉장히 많아요. 국정원은 옛날 같은 안전보위부가 아닙니다. 국정원이죠. 또 상식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셈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카톡으로 무슨 얘기예요? 뭐 키키하고 뭐 여자 남자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 국가에서 국고 예산 털어가지고 내 폰에 있는 그런 거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왜 터니? 슈타지도 아니고. 왜? 이게 영장 발부를 안 한 상태에서 감청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또 무죄 이번에 선고받았더라고요. 지금 결국 우리나라가 이와 비슷했던 통신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예. 통신법은 그거였어요. SK텔레콤, KT, LG U+ 이런 데에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들여놓자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다 네. 암호화되어 있고. 한다면은 유선 전화만 할 수 있는데 요즘 간첩들이 유선 전화로 통화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내가 너를 이제부터 감청하겠다라는 걸 그 사람한테 알게 한 다음에 유선으로만 감청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이게 현재의 네.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범죄자나 범죄를 했다고 의심하는 자도 영장 없이는 그 증거가 증거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체증을 했더라도. 아니, 다 알면서 그래. 근데 네, 진짜 그런 거. 그저께도 마약 범죄자 한 네. 명이 들어왔는데 영장 없이 수사를 했다고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법원에서. 그게 법이에요. 네, 그게 진짜 법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미 행정국가 돼버린 나라에서는 상위법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큰일 나거든요. 밥줄이 끊겨요, 그 사람들. 그렇죠. 나의 그 생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이고. 뭐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파들 선동하고 있잖아요. 국정원 권한 늘려주기법이라고. 국정원에는 늘려줄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하자면은 그만큼 계속 민주화를 거쳐오면서 권위주의 시절에 정부의 그런 알레르기 이런 게 남아있다. 굳은 일을
대신 해줬던 그 국정원이 많이 민주화되고 개혁이 됐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개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정보기관인데. 그래서 정보기관은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필요하긴 해요. 네. 더러운 일을 우리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죠. 네, 정보기관이 마땅히 정보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고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어느 국가로부터도 테러의 위협이 된 어느 나라가 좀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죠. 대테러 법안. 일단 근데 이런 게 논의가 반대할 수 있어도 제 생각에 필리버스터보다 이런 시간을 토의하는 데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민주사회라면은 어쩐지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필리버스터는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며칠 동안 하는 것만큼 토의라도 했으면은 더 나은 결과가 있었겠죠. 왜요? 그리고 국민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그 공자 말씀의 종심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70이 나이가 70이 넘게 되면 뭐 무슨 짓을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다는 그런 아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도에 안 어긋나요. 저희가 그냥 아무런 이상한 짓만 안 하고 다니면 그런 종북행위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테러에 관련해서 나쁜 친구들 만들지만 예. 않으면 돼. 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한 단체 가입하지 마시고. 네. 네, 맞습니다. 고의로. 하나 찝어드릴게요. 이렇게 명단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막 코리아 연대 막 이런. 나쁜 친구들 안 만들면 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주제가 필리버스터였잖아요. 여기에 보이는 정말 뭐 자랑스럽게 필리버스터 했다고 서로 칭찬해야 되는 이 의원들이 본인들이 지금 어떤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무제한 연설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20대 총선 출마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 은수미는 이제 자기 의정 보고서나 아니면 이 공보물에다가 뭐 10시간 18분의 기적 막 이러면서 올릴 거 생각하니까 그 진짜 현수막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아유 웃겨 죽겠어. 정말 아직 많은 법안들이 민생 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거든요. 원래도 묶여 있었는데 이제 필리버스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이 화내셔야 될 부분은 국민 사찰 같은 말도 안 되는 선동에 속아서가 아니라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여기에 분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생각해요.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참 다들 할 말이 많았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주제를 이제 앞으로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었죠. 이제 한 회분에. 네, 네. 한 해분에 하나씩 30분씩 예. 저희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